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리그 8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4위 브라이튼과의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차에서 밀린 5위가 됐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톱4 재진입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최초로 멀티골을 넣은 경기를 만들었고 이번 시즌 최초로 해리 케인이 리그 득점을 해냈습니다. 해리 케인의 이번 득점은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원정 88호 득점으로 웨인 루니의 94골 다음으로 높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루니는 243경기에서 94골이니 경기당 약 0.39골인데 반해 케인은 128경기에서 88골이니 경기당 약 0.69골로 굉장히 높은 비율의 원정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코로나 양성 루머에서 돌아와 팀의 결승골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해냈습니다. 손흥민은 유독 맨시티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은 뉴캐슬전에서도 골을 넣으며 어쩌면 새로운 별명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일 클럽 킬러라는 별명이네요. 그리고 그 득점의 어시스트는 해리 케인이 했습니다. 이제 드록바와 램파드가 기록했던 프리미어리그 합작골 35골에 단 한 골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대기록 달성과 더불어 신기록 달성을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는 다소 독특한 경기였습니다. 석유 재벌이 시즌 중에 구단을 인수하고 벌어진 첫 경기였고 비교적 골이 잘 나오지 않는 초반 2분 만에 첫 골이 터졌으며 경기 중 관중에게 불상사의 사고가 발생해 경기가 일시 정지됐고 다시 속개된 전반전 추가 시간에 결승골이 터졌으며 후반에 교체로 들어간 선수의 옐로우 카드 누적 퇴장도 나왔고 수적 우위를 가져가던 팀이 자책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근래 가장 긴 시간의 경기 시간을 가졌던 오늘 시합에서 교체 카드를 단 한 장도 사용하지 않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시즌 중 구단 인수와 관중석 사고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항들은 자주는 아니어도 간혹 경기에서 나오는 장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한 경기에 한꺼번에 다 몰빵으로 나오는 경기는 정말 많지 않거든요. 아주 좀 정신이 없는 경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경기였지만 오늘 토트넘이 만들어낸 골은 정말 멋있었고 특히 손흥민이 득점한 팀의 세 번째 골은 매우 환상적인 득점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골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 오늘은 이 골 장면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 장면입니다. 세컨볼을 따낸 루카스 모라와 호이비에르입니다. 그리고 공격 지역에는 손흥민, 케인, 은돔이 있고 상대 수비는 4명이 포진하고 있어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은돔이 공을 받으러 와주자 상대 미드필더가 은돔에게 마크를 들어옵니다. 이러면 남은 공격은 2대4로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돔벨레가 특유의 드리블을 시전하며 혼자서 상대 3명을 끌어줍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 수비에 균열이 생기고 토트넘 공격진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보시면 자유로워진 루카스가 후방으로 돌아 들어가고 케인은 자신을 감싸던 수비 한 명이 은돔에게 붙기 시작하자 앞 공간 침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상대 수비 사이에 공간이 열리자 이 안쪽으로 침투를 개시하죠. 정말 일사불란한 공격 작업이었습니다. 수비 3명 어그로에 성공한 은돔은 돌아 들어오는 모라에게 패스를 건네는데 이 수비가 경합을 들어옵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였는데 루카스가 이걸 알까기로 따내면서 상대 수비 3명 어그로를 이어받습니다. 이제 이 순간이 마지막 고비였는데요. 루카스에게는 두 가지 패스 경로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손흥민에게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케인에게 주는 것이었죠. 언뜻 보면 손흥민이 더 앞서 있으니 그 선택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손흥민은 견제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조금 더 내려와 있는 해리 케인의 앞쪽 공간은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막던 수비는 공이 소니에게 투입될 것이라고 예측해 옵사이드를 만들기 위해 순간적으로 라인을 올립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더 아래에 있던 해리 케인의 전방으로 볼을 침투시켜주죠. 이래서 케인에게 완전한 노마크 공간이 열리게 되고 손흥민에게 옵사이드를 걸려고 했던 상대 수비는 역동작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단번에 추월당하고 맙니다. 이제는 키퍼를 제외하면 손캐 2명보다 앞서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동선은 가히 정석을 보여줍니다. 케인이 들어가면 키퍼는 각을 좁히기 위해 가까운 쪽 포스트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비게 될까요? 당연히 먼 쪽 포스트가 비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이런 상황이 나오자 직선으로 달리는 것이 아닌 먼 쪽 포스트를 향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케인이 키퍼가 잡을 수 없는 경로로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고 손흥민의 완벽한 슬라이딩 왼발 슈팅으로 이날의 결승골 장면이 완성됩니다. 제가 이 장면이 가장 특별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에서 단순히 한두 명만의 능력으로 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 3인과 공격형 미드필더, 이렇게 팀의 공격을 주도해야 하는 공격수 4명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골이기 때문이죠. 토트넘이 이렇게 완벽한 팀플레이로 아름다운 골을 만들어낸 적이 언제인가 생각하게 되네요. 거의 한두 명의 합작으로 득점을 창출해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 골은 정말 4명의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낸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격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래야 강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장면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주중 금요일 새벽 1시 45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비테세전과 일요일 밤 10시에 웨스트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인 번리전과 오늘 뉴캐슬전까지 합치면 토트넘은 4연속 원정 경기를 하는 것이죠. 선수들의 피로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교체도 없었기 때문에 누누 감독의 선수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현재 팀은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합해 3연승 중입니다. 부디 이 관리 잘해서 이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이신 손흥정님께서 책을 한 권 출간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 책에 대한 리뷰를 만들었는데요. 리뷰도 시청해 주시고 책도 읽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역시 I guess.